채팅창에다가 반응을 해주시거나 혹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적정한 시기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YSNS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퍼스널 브랜딩이란 그런 주제를 제가 갖고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먼저 퍼스널 브랜딩이 뭐지?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정의를 찾아보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있는 이런 글처럼 돼 있는데요.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은 다 주무세요. 제가 경험상 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밌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만화를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위에 만화 보이시죠? 만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케팅을 설명하고 있대요. 저 잘생긴 남자분께서 저 예쁜 여자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마케팅이래요. 저거는 제 전공이 마케팅이거든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두 번째부터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죠? 광고죠. 광고 뭐라고 합니까? 저 잘생긴 남자분이 예쁜 여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광고가 이렇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틀어주죠. TV건 유튜브건 이런 데서 똑같은 그런 내용을 계속 틀어주면서 소비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광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브랜딩은 뭐냐? 바로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라고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은 뭐 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요. 아무소리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분은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아메이 비즈니스 쪽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걸까요? 이런 겁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참여하신 분 중에서 아메이 사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소비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메이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는데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남자분인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요즘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졌어요? 아기가 어떻게 감기 한 번 안 걸리나요? 옛날에 탈모 있다고 문제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요즘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굉장히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먼저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러실 때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 훨씬 더 확실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먼저 물어보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잠깐 다른 산에 갔다 와야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이란 걸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죠? 사실 경영학은 뭐냐 하면은 위험을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학문이 사실은 경영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40 넘으신 분들은 40이 넘은 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일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100살 넘게 살지도 모른다. 이게 제일 큰 리스크고요. 여기 20, 30대 분들은요. 조금 다르죠. 어떤 리스크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120살까지도 살지도 모른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이런 위험들을 여러분들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소득으로 이 120살까지 내가 살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강의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경영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도 얘기를 합니다. 자산이 제일 중요하다. 자산 소득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영학에서 회계학적으로 자산은 뭐냐 하면요. 저희는 대차대조표라는 회계 장부가 있고요. 거기에 자산 항목이 있고
자본과 부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본과 부채를 더해서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 뭐냐? 내 재산이라는 뜻이 아니죠. 자산은 저희 회계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산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꿈꾸는 자산, 사실은 이런 정확하게 이 자산, 어떤 자산을 모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꿈꾸는 자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옆에 제가 적어놓은 게 몇 개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직장 다니면서 저축해가지고 주식 코인 펀드에서 돈 좀 더 벌어서 부동산 사야지. 그럼 내 인생은 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저축, 주식, 코인, 펀드, 부동산 전부 다 자산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를 제가 SNS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이야기 드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제일 좋은 자산일까요? 자산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 저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즉 회계에서 얘기하는 자산은 유형자산, 당좌자산, 투자자산, 뭐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산을 모아야지 실제로 수익이 남고 살아남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을 제 마음대로 선정한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들은 바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표를, 데이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죠? 제일 마이너스가 심한 게 뭐예요? 이 자산만 있으면 내가 인생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입니다. 유형자산이죠. 줄였어요. 지난 30년간 계속 줄여왔습니다. 주식, 코인, 펀드, 투자자산 줄였습니다. 형성 자산도 줄였습니다. 뭐만 늘어났죠? 무형 자산만 늘어난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무형 자산이 많은 회사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저게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무형 자산을 더 많이 쌓는, 이거 점점점 늘린 기업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인 이익, 여기 계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인생의 큰 리스크, 100살까지 혹은 120살까지 살 수 있는 리스크, 그때까지 수익이 나오는 리스크를 뭘로 해결해야 됩니까? 자산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저같이 경영학, 기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산이 제일 좋다라는 것들을 기업들은 어떻게 증명해냈죠? 무형 자산이 제일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좀 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는 게 S&P 500이라는 기업의 무형 자산 비중입니다. 총 자산 중에서 무형 자산의 비중인데요. S&P 500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제일 큰 기업 50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큰 기업 500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말하면은 한 90%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가장 큰 기업 500개. 이걸 보니까 어때요? 197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5년을 보니까 극단적으로 무형자산이 높아진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데이터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어떤 기업이 살아남았다? 어떤 자산을 써야지 우리도 장기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 명확하게 무형자산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무형자산이 뭐죠? 대체? 네, 무형자산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박지원 리더님께서 채팅창에 인적자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무형자산 중 하나가 인적자산.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고객자산 혹은 브랜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고객자산, 브랜드 자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무형자산 중 하나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기술자산, 지식자산, 특허 같은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형자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뭐에 투자해야 된다? 기술 지식이나 혹은 고객, 브랜드, 고객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18회 전, 네, 2005년에 처음 아메이 비즈니스를 연구하면서 되게 신기한 걸 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아메이 본사에서,
조금 연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서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뭐였냐? 사실은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이 두 개가 갈라져 있어요. 삼성전자다. 제가 이제 올해 18번째 해가 되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자문한 지는 제가 아메이보다 조금 더 오래 자문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마케팅에서 오랫동안 자문을 했는데 보면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기술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또 뭐에도 투자할까요? 마케팅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마케팅에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고객 자산에 훨씬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게 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기술 지식 자산과 고객 자산이 있으면은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돈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냐? 기술 지식 자산과 고객 자산이 연결됐을 때 폭발적인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본사를 이렇게 보니까요. 기술 지식 자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고객 자산은 누가 갖고 있죠? 본사가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ABO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근데 제가 본사 입장에서 연구 시작했기 때문에 아메이 본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기술 지식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돈 벌 것 같으세요?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돈 벌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박지원 리더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전지숙 리더님도 매력 자산, 고객 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 자산 갖고 있는 분들이 돈 벌어요. 기술 지식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 저는 떠올려라 그러면 여기 보면 장인 있죠, 장인. 장인이죠, 기술 지식 자산 가진 분들이. 저 도자기 만드는 분이 제일 처음 떠올라요. 저분 어때요? 계속 도자기 깨고 있죠. 왜 깹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저분들이 추구하는 거는 돈을 버는 걸까요? 인생의 역작을 만드는 걸까요? 인생의 역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지식 자산을 가진 분들보다는 고객 자산 가진 분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메이 본사 비즈니스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왜? 아니 돈 되는 거를 남한테 준 거예요. 좋은 거를. 왜 저걸 남한테 주지? 그걸 처음에 이해 못했는데 저도 5년, 10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이랑 튼튼한 관계를 맺을 때 나쁜 걸 줘야지 튼튼한 관계가 맺어질까요? 좋은 걸 줘야지 튼튼한 관계가 맺어질까요? 좋은 걸 줘야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겠죠? 아, 그런 원리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한 10년 정도 아메이 비즈니스 보면서 좀 깨닫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야기 드린 거를 조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자산을 모으는 분들이에요. 그쵸? 자산을 모아야지 노동소득으로 100살, 120살까지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다 설명한 대로 다 아시는 분들일 거고 자산을 쌓는데 무슨 자산을 쌓는 게 좋습니까? 무형자산. 그 중에서 무형자산은 무엇과 무엇을 쌓아야 돼요? 기술지식자산과 고객자산. 근데 기술지식자산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본사가. 그리고 고객자산은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됐을 때 굉장히 큰 파워가 나더라. 근데 본사에서는 제가 아메이 본사를 쭉 본 결과 아마 더 무서운 분들, 고객자산을 가진 분들을 배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것은 고객자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이런 걸 마케팅적으로는 퍼스널 브랜드 자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아메이에서는 이거를 매력 자산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고객 자산을 모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기존에 다 알고 계시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님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성공하셨던 리더님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고객 자산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많이 쌓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객 자산을 쌓았죠? 과거에는 네, 옆에 보시듯이 만나고 또 만나서 고객 자산을 쌓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이랬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주로 연구를 리더님들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인터뷰하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너무 바쁘세요, 다들. 너무 바쁘세요. 그게 참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바쁘셨죠? 고객 자산을 쌓아야지 이게 진정한 내 부가 된다는 거를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 자산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 자산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만나고 또 만나고 하면서 뭐 하셨죠?
위에 있는 마케팅 혹은 광고를 하셨던 거죠.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정말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과거에 우리가 비즈니스 했던 방법이고 사실은 과거에는 이게 가장 좋았던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배달 주문도 걸기 두려워서 전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일수록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급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게 일부 20대, 10대, 20대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L그룹사나 L이라고 써놨는데 LG입니다. LG그룹사나 세계 기업 400여 명의 판매 영업직 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영업직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기본적인 직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85%는 여전히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답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도 점점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지는 것들, 심리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들이 사실 현대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목적은 뭐였죠? 네,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남들이 와서 먼저 묻게끔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상명대학교 경영학과에 부임한 지가 2007년도에 부임을 했고요. 올해 이제 16년째인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교에는 되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 어떤 특징이냐면은 1학년 분들한테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교수랑 매칭을 시켜줘요. 7명당 교수 1명. 보통 이렇게 매칭을 시킵니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교수한테 돈을 줍니다. 24만 원을 줘요. 한 사람당 3만 원씩 교수까지 해서 8명이니까 24만 원을 주고 쓰라 그래요. 그럼 그걸 써야 됩니다. 제가 교양과 인성이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 7명을 데리고 돈을 써야 돼요. 자, 돈을 쓰는데 어찌됐든 저는 경영학과 교수니까 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경영학과에 들어왔다고 눈을 초롱초롱 뜨고 저를 보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향해서 저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올 수 없잖아요. 자,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주관식으로 물어보면은 막연히 하실 테니까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취업 준비는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2번, 경영학 전공 공부 열심히 하세요. 3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4번, 팀과제는 팀원을 믿고 의지하고 본인은 적당히 하세요. 사실 저희 경영학과는 팀과제가 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재훈 리더님, 박지원 리더님. 네, 4번입니다. 1번도 있으시네요. 사실은 정상적인 교수면은 1번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교수다 보니까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게 무슨 소리냐? 사실은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저는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노동이죠. 경영은 뭘까요? 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제발 경영학과 다녀야 돼. 노동학과 다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영은 남 시키는 게 경영이라 그랬죠? 남이 누굴까요?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남 시키고 거기서 수익을 뽑아 먹으면은 그런 걸 우리는 노동 착취라고 부릅니다. 네, 노동 착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키는 남은 뭐냐? 저는 이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시스템한테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더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덧셈을 뺄셈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시켜야 되죠? 엑셀을 시켜야 되죠? 컴퓨터 시켜야 됩니다. 시스템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또 사람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조직이라 그러죠. 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한데 일을 시키는 것을 경영이라 그러지 내가 일하는 건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회계학적으로는 자산한데 일을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시스템한데 일을 시킨다. 전공마다 조금 다른데요. 또 회계학적으로는 자산한데 일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노동학과 다니지 말고 경영학과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과정에도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 이 수업을 저랑 같이 이 사제 동행 수업을 했던 친구가 와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수강을 하셨어요.
제 제자인데, 사업 한 3년 정도 해서 PT 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와서 수강했는데, 제가 이거 물어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들은 기억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1학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늘 하고는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고익자산을 쌓기 위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만나고 또 만나고로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영학의 꿈은 뭐죠? 남 시키는 거예요. 남 시키는 겁니다. 그 남이 누굴까요? 요즘 대표적으로 만남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람? 그게 뭐죠? SNS죠. 여러분 보시고 있는 거는 A65,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해서 A65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SNS가 없었을 때 제가 처음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BC분들께서 탑 리더분들이나 리더분들 찾아가서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이상한 일을 옛날에 왜 했을까라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는 제가 캡처했을 당시에 23,628회라는 그런 조회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BC분들이 23,000번을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BC분들은 가만히 있고 유튜브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이걸 보시는 분들이 23,628회라는 만남을 가졌던 거죠. 누구랑? 유튜브랑.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다? 만나고 또 만나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만나야 됩니다. 직접 만나는 거는 인간 사회에서 있어야겠지만은 만나고 또 만나고 중에서 내가 한번 만나고 그다음 SNS가 대신 만나고 또 SNS가 대신 만나고 혹은 3번을 만난다고 한다면은 SNS가 먼저 만나고 또 한 번 만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만남과 이 비즈니스의 성장이 비례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똑같은 만남 횟수에 있어서도 3배 정도 빨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뭐죠? SNS를 활용하는 방법 혹은 내가 3분의 1의 노력으로 요즘 이제 놀려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3분의 1의 노력으로 똑같이 사업을 성장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 숨어 있다고요? 바로 SNS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제가 리더님들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 첫 번째, SNS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한 리더님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신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20대, 저는 밀레니얼 세대 20, 30대를 많이 연구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20대 리더님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사업하기가 옛날엔 좀 어려웠답니다. 왜? 20대 초반이 가서 얘기를 하면은 뭐 20대 초반 친구와 저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저도 이제 50대 조금 있으면 중반까지 갑니다만 저같이 50대 넘은 분들한테 와서 얘기하면은 저 같은 제 친구들이나 50대쯤 되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러다 말겠지. 한때 저러겠지. 젊었으니까 잠깐 그러고 말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동안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분이 28살쯤 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이셨는데 자기가 SNS를 매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SNS를 보여주니까 이게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신뢰를 쌓는 비즈니스인데 내가 어렸을 때는 힘들었고 그런 거를 7년, 8년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고 그때 내가 진정이란 거를 7년,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한 이런 분들이었는데 SNS를 7년, 8년 하고 그 SNS만 보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진심이구나. 7년, 8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그런 걸 SNS를 통해서 보면서 바로 기존에 시간이 필요했던 이런 시간에 주었던 신뢰를 SNS가 한 번에 전달할 수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거는 컨텐츠의 힘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뭐 아메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요즘 일반 기업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예요. 뭐냐? 어떤 리더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다른 파운더스 플래티넘 리더님이었는데 재밌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면 안 믿는데요,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하면 안 믿는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내 유튜브 사이트를 주고 보라 그랬더니
웃기게도 유튜브는 믿더래요. 근데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앞에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안 믿는데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믿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왜 흔하냐? 요즘 회사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졸업생 중 하나가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저도 강의를 나갔던 그런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 연수가 하루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2주였는데 옛날에는 하루 만에 끝났다고 근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튿날부터. 하도 희한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인사 담당자분들이 그런 쪽의 인사 담당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 요즘은요. 신입사원 교육한다 그래서 걔네들이 듣지도 않아요. 왜요? 애들이요. 신입사원 훈련한 교육한다 그러면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임원들이 가서 교육할 텐데 자기 부려먹으려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믿는답니다. 그 뭘 믿느냐? 블라인드란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익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블라인드에 나온 이야기 믿지 자기네들 믿지 않는데요. 블라인드에서 이제 그 뭐죠? 네, 블라인드에서 이제 나온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는 사이트 그런 얘기 믿고 또 똑같은 이야기도 교육장에서 과장이 이야기하는 거랑 그냥 자기네들이 과장이 이야기한 거를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한 거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놓으면은 신입사원들이 그 유튜브를 믿지 과장 안 믿는데요. 직접 와서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했답니다. 굳이 이러면 굳이 신입사원 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 왜? 정말 필수적인 거, 뭐 전산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겠지만은 그거 외에는 그냥 일 시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블라인드 가서 보고 유튜브 가서 보고 다 보고 그거 보고 이제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다 유튜브나 블라인드 보고 업무하는데 굳이 2주 동안 뭐죠? 급여 다 줘야 되는데 교육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하루만 교육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보고 믿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걸 저는 컨텐츠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SNS에 있는 나는 믿는데 현실에 있는 나는 안 믿어요. 근데 이걸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 게 더 신뢰가 갈 것 같으세요?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를 그 사람이 보게끔 하는 게 신뢰가 갈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지 내 답답한 건 풀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대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약간 편견을 갖거나 이런 조금 그런 그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오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심리적인 장벽부터 쌓습니다. 심리적으로 장벽을 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심리적인 장벽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리적인 장벽을 쌓고 이야기를 들으면은 안 들립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경우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가서 보죠. 그럴 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찾아서 볼 때 심리적인 장벽을 쌓고 보십니까? 겨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랑 상대하는데 내가 심리적인 장벽씩이나 쌓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를 볼 때는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굳이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고요. 장벽을 쌓을 필요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현실에 있는 나보다 더 설득력이 높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저는 컨텐츠의 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SNS를 하니까 어때요? 나보다 더 잘하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 SNS 통해서 빠르게 성장한 리더님들 보면은 특징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오프라인 모임 하시죠. 오프라인 모임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 사업 이야기를 30분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는 다 논대요. 그러면 사업 얘기를 언제 해요? 그랬더니 명확히 얘기합니다. SNS로요. 왜 우리가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만남이라는 건 귀한 시간에 사업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SNS로 이제 사업 얘기하는 거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법들이 발전됐다. 그것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야 리더님께서 좀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뭐였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여자 리더님이신데요. 어떤 여자가 자기한테 전화했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너 머리에 쓴 게 뭐니? 아마 엘사백 쓰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거를 보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부에 있는데 얘가 누군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도 뭐 다이아 리더님의 그런 내공으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막 궁금해하길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써봐. 그리고 이제 집에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오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누구지?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4, 5년 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뭐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별로 사업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도 신경을 끊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헤어가 문제가 있었나? 왜 갑자기 엘사백에 대해 궁금해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좀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니 대체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반말하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저도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한번 겪었어요. 똑같은 일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4, 5년 전에 만났겠죠? 이 두 분이. 그리고 나서 SNS도 교환을 하고 그랬는데 이 전화를 했던 이 소비자분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4, 5년 동안 이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게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또 일상도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것 같죠? 굉장히 친밀한 것 같죠?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데 갑자기 뭐 본인의 이 머리카락에 문제가 좀 생겼겠죠, 헤어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고 행복해 하니까 뭐지? 그리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전화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친근한 거죠. 계속 봤으니까. 전화 받는 이 다이아 리더님은 넌 누구냐? 이러면서 받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일한 거죠? 누가 계속 만나고 있었죠? 내가요? 이 다이아 리더님이요? 다이아 리더님은 4, 5년 전에 만나고 끝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을 SNS가 대신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엘사백으로 연결이 됐던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SNS한테 우리가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굉장히 제가 같이 뭐 일을 하는 같이 이제 오랜만에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만나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야 우리 정말 오랜만이지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얼마 만에 만난 거지? 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정색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처음 만난 건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응? 처음이었어?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니? 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SNS, 온라인이 저를 대신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365일 그 영업하시는 쪽에서 유명하신 분이 하신 얘기인데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데다가 급여를 안 줘도 투정 부리지 않고 묵묵히 거절당해도 감정 상하지 않고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돕는 직원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SNS입니다. 라고 굉장히 유명하게 영업 쪽 이게 하시는 임원분께서 직원들한테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에서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서 제가 왜 SNS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자 입장에서요,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하려면은 또 이걸 아메이 비즈니스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조금 더 빠른 비즈니스 성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SNS의 활용은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SNS, 일반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서 광고 수익이나 뭐 이런 걸 얻는 그런 SNS랑 여러분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SNS를 왜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고객 자산을 쌓기 위한 이런 SNS입니다. 광고를 팔기 위한 SNS 아닙니다. 고객 자산을 쌓기 위한 이런 SNS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뭐죠? 나만의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은 많은 탑리더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메이가 최고고 아메이가 제일 중요하고 아메이 비즈니스 가장 우선시 놓고 몰입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전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아메이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고 매력적이고 행복한 것, 이게 없으면은 SNS로 고액자산 절대로 쌓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계기가 되는 SNS, 좀 이따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계기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하시는데요. 마지막 좀 어려워하시는 리더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매력에만 집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같이 하거나 삶을 같이 하거나 같이 놀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기 왼쪽 보시면 어떠세요? 조금 뭐라 그럴까? 머리도 좀 없으시고 배도 좀 나오고 좀 얼굴도 찌푸리고 계시고 저런 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같이 놀고 싶으세요? 아니면 제 바로 옆에 있는 환하게 웃으면서 몸매도 좋고 굉장히 잘생긴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답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시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매력적인 사람이랑 먼저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둘 다 탐 크루즈입니다. 탐 크루즈가 왼쪽도 분장한 탐 크루즈입니다. 거기다가 이 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옛날에 매력 키우는 방법과 지금 매력 키우는 방법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졌냐?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첫 직장으로 롯데 백화점에 입사를 했고요. 같은 회사입니다만 롯데 마트 부분에서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저도 중요한 게 사람 사귀는 것들, 인적 네트워크 만드는 것들, 지금으로 보면 고객자산이죠. 이 고객자산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회식에 들어갔어요. 매일같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습니다.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회식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고 술도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뭐도 같이 하고 해서 만나고 또 만나면 좋아진다. 만나면 서로 좋아진다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었고요. 저 같은 세대가 했던 방식이고 또 이런 거를 심리학적으로는 단순 접촉 효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지금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죠? 만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면 만나요. 좋아지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 코로나가 무서워서 저 목이 좀 아파서 그러면 못 만나요.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좋아지면 만나지 만나서 좋아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싫은 사람 계속 만나면 좋아질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싫은 사람 계속 만나면 좋아진다라고 답하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아무도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죠? 좋아지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 자체가 실제로 만나서 하는 매력, 이게 두 번째 부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일단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지도 않는데 매력적으로 다가가죠? 그 방법이 바로 SNS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SNS를 통해서 본인 매력을 발산하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매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 매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매력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인간은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갖추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적 매력 뭐가 있죠? 내가 얼마나 몸매가 건강한지. 저는 건강을 더 좋은 자산이라고 요즘 바뀌었죠. 옛날엔 막 마르고 이런 여자분들이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허벅지도 좀 두껍고 이래야지 튼튼하고 건강하다.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미의 기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건강. 나의 건강, 또 뭐의 건강이죠? 자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가 건강한 게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니, 그 댁 자녀는 어떻게 감기 한 번 안 걸려? 감기 기운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금방 나? 네, 저희는 아세루라 C라는 비장의 무기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큰 내 외적 매력에 속합니다. 또, 미용. 관리 이런 것도 큰 외적 매력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까 동안이십니다라고 이세영 리더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거의 이제 한 20년 전이죠. 그때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제가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90학번입니다. 90학번으로 입학을 했는데 무슨 모임에 나갔는데요. 제가 그때 소프트웨어를 좀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모임에 나갔었는데 제가 90학번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물으셨냐면은 박사과정 90이요? 라고 저한테 물으셔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 박사과정 90이라고 박사과정 1학년이라고 묻다니. 그리고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아메이 비즈니스 그를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탑리더님들 나이를 짐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다 동안이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지금 저를 보면은 최소한 제가 제 나이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덕을 많이 봤구나. 저도 뭐 맨지팩 열심히 먹고 있고 요즘도 그리고 자꾸 이제 물 많이 먹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용 관리 굉장히 중요한 외적 매력 중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내적 매력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 성찰, 토크 스타일, 지식 이런 부분들도 큰 매력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메인으로 하고요.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자신감과 자존감이 SNS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시게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제일 크게 오해하시는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SNS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오해하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저희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건 물론 아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의 인스타그램은 아닙니다. 딴 데서 제가 그냥 임의로 들고 왔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해야 되는 건 뭐죠? 여러분 자산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남들이 와서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다 들으시고 SNS 잘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SNS에 이렇게 합니다. 저랑 같이 사업하면 이것도 해드릴 거고요. 이것도 도와드릴 거고요. 저것도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건 마치 모두 팔고 수 있고요. 이 쿠팡이거든요. 요 화면은. 쿠팡에서 모두 팔고요. 모두 팔고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이거 파는 분들 MD들이죠. 제가 예전에 MD였거든요. MD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산 못 모읍니다. 노동소득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뭘 더 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나를 보고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 그런 자신감을 SNS에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네. 계기가 되는 SNS를 지향하라. 사실은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벌죠? 광고 수익으로 벌죠? SNS로 돈 버는 분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주황색에 보시듯이 요즘 트렌드, 재미있는 거, 웃긴 거, 굉장히 잘생긴 모습들, 예쁜 모습들, 뭐 몸매가 좋네, 섹시한 것들, 뭐 신기한 거 이런 거 올려놓으면 조회수 금방 늡니다. 구독자 수도 금방 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구독자 수 늘리고 조회수 늘리려고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을 사서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돈 되나? 이게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면 조회수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죠?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닌 거예요. 자산을 쌓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자산을 쌓는 사람은 뭐냐? 고객 자산, 인적 자산 이런 걸 쌓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계기가 되는 SNS. 내 SNS에 딱 들어와 봤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공한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더분 나한테 새로운 영감을 주네. 힘들 때 들으니까 진짜 위로가 돼. 정말 이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즉 어떻게 보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당장 봐주기보다는 두고두고 쌓아뒀을 때 그런 것들을 두고두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이런 컨텐츠를 가진 SNS를 만드시는 것들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그런 ABO 분들 외에 SNS는 무엇입니까? 라고 ABO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가장 많이 꼽힌 분이 이분이에요. 닥터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닥터조 어떤 분이죠? 미국에 사시는 의사죠. 미국 의사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는 아니고요. 한국계죠. 한국계 미국 의사고요. 이분은 유튜브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유튜브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컨텐츠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닥터조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이분이 건강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이 닥터조란 분이 어떻게 조한경 원장님인데 이분 돈 버는 거는 의사에서 돈 벌지 않습니다. 이분은 뭘로 돈 버는 분이냐면은 본인 영양제를 만들어서 파세요. 그러니까 필러서피라는 그런 영양제를 만들어서 파시는데 재밌게도 본인 영양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SNS를 보면은 유튜브 보면은 우리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 뉴트리라이트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마 많은 ABO 분들이 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케팅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인 전술입니다. 좋은 걸 좋다고 해야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걸 믿습니다. 뉴트리라이트를 좋다고 얘기해야지 본인 영양제가 두 번째 좋다고 얘기해야 할 때 사람들이 좀 더 잘 믿겠죠. 이제 그런 전략을 쓰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저도 이거 구독하고 있고요. 구독 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거의 다 봤습니다. 네, 그 뭐죠?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많고 건강을 이렇게 유지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통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맨지팩만 주로 먹었는데 귀찮으니까 저는 그만했는데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코큐텐도 내 건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알아내서 코큐텐도 이제 추가적으로 했고 그 밸런스 위드인도 다시 먹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 저한테 계기를 참 많이 제공해 주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죠? 네. 이분이 의사가 아니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뭐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참 많이 좀 더 쓰게 되면서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은 그런 도움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 드리고 있죠? 계기가 되는 것들. 당장 사람들 많이 끌어오는 매력적인 것들 아닙니다. 계기가 되는 것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SNS 컨설팅을 따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랬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아메이 제품 많이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분 본인 약 파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약은 물론 중간중간 설명하지만 표지 하나도 없죠. 네. 중요한 거는 제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매력적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제품은 그 뒤에서 그걸 빛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서 SNS에 제품 많이 올려놓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참 많이 잘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절대적인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 비즈니스, 아메이 제품을 만나기 전과 후를 보면은 많이 달라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 못하세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표현하기.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이 예를 즐겨 듭니다. 이거 전 세계에 있는 마케팅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사례입니다. 아마 마케팅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지 혹시 아세요? 에베레스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에베레스트입니다. 자, 제 질문은 뭐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디죠? 네.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마케팅 수업을 들으시면은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산, 네, 이다이더님 감사합니다. 이 산입니다. K2. K2라고 채팅창에 쳐주셨는데요.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K2 들어보셨죠? 우리 무슨 등산화도 있고 스포츠웨어 브랜드예요. K2.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K2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이걸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마케팅 교과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다른 질문 해볼까요? 얘는 뭐죠? 네, 남대문입니다. 숭례문이라고 불리우죠? 국보 1호입니다. 그럼 제 다음 질문은 뭘까요? 제 다음 질문은 국보 2호는 뭐죠? 라는 게 제 다음 질문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인터넷 보지 않고 막바로 답을 해주신 분, 제가 마케팅 교수 생활을 거의 한 강의한 것부터 시작하면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명 봤어요, 지금까지. 누가 봤냐? 예전에 제 옆 연구실에 역사학과 교수님이 사셨거든요. 그 연구실 계셨거든요. 그분 한 명 봤어요. 역시 역사학과 교수님은 달라.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보 2호가 뭘까요? 얘예요. 네.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원각사지 시층석탑이라는 석탑입니다. 원각사지 시층석탑. 어서 들어보셨죠?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원각사지 시층석탑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요. 심지어 대학교 1학년들도 이거 기억 못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내가 아주 관심 있는 거 아니면은 1등밖에 기억을 못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현상이 그렇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져 있어서 이걸 저희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아주 관심 있는 거 아니면 1등밖에 기억을 사람들이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NS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신데 남들이 찾아와서 봐야겠죠. 남들이 찾아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SNS를 기억하고 있어야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내 SNS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담으면 기억할까요? 기억 못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메 비즈니스를 처음에 하시거나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소비자를 태워버리면 곤란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이것저것 좋거든요. 제품도 좋고 이 제품도 좋고 비즈니스 좋고 다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몽땅 다 집어넣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때요? 으악! 그런 겁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하나는 내용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외형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복합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사례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요 SNS,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어때요? 분홍색이 이렇게 어떻게 볼까?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분홍색에다 무슨 글을 써놓은 걸 일관적으로 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뭐죠? 기억에 남기 위해서 하는 전략입니다. 뭔가 다르죠? 조금 다른 것도 볼까요? 첫 번째 보신 건 형식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옆에 보이시는 거는 뭔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계산기 있죠? 저는 이 계산기를 보고 나서 바로 옆에 있죠? 계산기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처음에 야 저거 계산기에 저렇게 해놓으면은 숫자가 안 보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초쯤 뒤에 깨달았습니다. 낚였구나. 낚인 거예요. 뭐에 낚인 거죠? 이게 뭐죠? 네, 스마트폰 껍데기입니다. 스마트폰 뒤 껍데기죠. 카메라 달린 데가 이렇게 뻥 뚫린 거죠. 사실은 이 사이트는 뭐 어떤 SNS냐 하면은 그냥 심심할 때 와서 보면은 아 재밌다 픽하고 웃는 그런 것들 컨텐츠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 가서 보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의 기억에 남을 것인가 하나만 제가 1등을 해서 하나만 좀 잘해서 기억에 남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나 얼굴 나오기 싫어요.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좋은 SNS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떨까요? 제가 글을 읽다가 좋은 문구들 혹은 어디서 들었던 좋은 문구들 이런 것들을 직접 타이핑 치면 재미없잖아요. 손으로 적어서 글씨 좀 잘 쓰셔야겠죠? 손으로 적어서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신 겁니다. 굳이 여러분 얼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데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굳이 매일매일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셔도 되고 한 달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100살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1년, 2년 중요하지 않아요. 10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한 달에 한 개씩만 올렸어요. 이거를. 한 달에 한 개씩만 좋은 글귀 찾아서 올렸어요. 그러면 10년이면 몇 개죠? 12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했습니다. 1년에 52개. 10년이면 520개가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아집니다. 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저는 제품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제품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 그러면 한 이 정도 되시면 제품 홍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거? 이분이 안경도 똑같고 입에 문 것도 똑같죠? 딱 뭐만 다릅니까? 네, 배경이랑 웃도리만 달라지죠?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일까요? 네, 저 주스 회사 사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뭐 할까요? 야, 저 주스 뭐지? 쟤 아직도 주스 팔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좀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극단적이라서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리지만 난 제품이 좋아요. 이것만 할래요. 그래도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억 남는 SNS가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건 힘들어요. 아까 보신 것들은 현실적으로 힘든 거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같아요. 어떻게 했냐? 피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짜리로 인스타그램에서 세 개 피드가 있는데 이 피드 중에서 가운데 거 보세요. 이분은 가운데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노트 같은 걸 이렇게 계속 두 개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피드의 가운데 혹은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만 주장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일관적으로 올리시고요.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생활도 올리고 애기도 올리고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현실에서는 가능한 선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또 ABO 분들 중에서는 가장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ABO 분들 이제 투표를 받아보면요, 이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정 리더님이신데요. 맨디의 키노트, 이분이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뭐 있냐, 일괄적으로 하나만 얘기하시죠. 보시면은 제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제품? 아메이 제품 하나도 없죠. 없어요. 이분은 어떤 걸 주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냐면은 사업을 하면서 느끼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조곤조곤 집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닥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건 이런 겁니다. 나만의 매력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닥터조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언뜻 볼 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2살인가? 그렇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2살인가 3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30대 같고요. 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다니고요. 본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김정 리더님도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이고 애들도 잘 키우시고요. 또 본인도 굉장히 외적 매력 또 내적 매력을 풍부히 갖고 계시는 그런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SNS. 이분도 본인 SNS를 나중에도 보신대요. 내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SNS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고 많은 걸 배웁니다. 계기가 되는 SNS를 지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여기는 제품 설명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오직 느낀 점들. 그리고 닥터조 같은 경우도 건강에 대한 것들 집중합니다. 하나에만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난 뭐에 집중하면 좋지? 여기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사례 몇 개만 좀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 보면은 리더님들 SNS를 보면은 요리도 얘기하고 있고 다이어트, 뭐 세제, 가족, 내 생활, 애기 다 담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실상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이야기하지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렇게 많은 것들, 왜 요리도 좋고 다이어트도, 바디키 갖고 하니까 다이어트도 너무 잘 되고 LOC도 너무 좋고 우리 가족들 이걸 통해서 행복해졌고 다 얘기하고 싶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열정을 가지고 소비자 태우지 말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죠. 소비자 태우지 마세요. 하나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그 스스로, 상대편 스스로의 열정이 타올라야지 내 열정으로 남을 다 태워버리면 곤란하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제가 좋게 봤던 것들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지어터. 다이어트는 옛날 말이죠. 다이어트 하겠다는 제품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걸로 얘기해봐야. 지금 뭐죠? 전 7년째 유지어터입니다. 7년째 다이어트해서 바디큐로 한 다음에 우리 25cm 라이드라든지 이런 걸 했더니 7년 동안,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SNS로 표현하는 것들.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런 내 능력으로 혹은 저 사람을 벤치마킹 해야지 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유지어터. 또 큰 것 중 하나가요. 애들이에요. 저는 이제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다 필요 없죠. 애들이 건강하고 잘 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애들이 건강하게 커나가는 모습, 행복하게 커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는 것, 그것도 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야, 유지어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요요가 안 생기고 괜찮니? 그럼 여러분의 비법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안 아프니? 애들이 감기 한 번 걸리니?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솔루션들을 갖고 계시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애가 몇 년 동안 건강하게 컸다. 정말 행복하게 컸다. 이런 것들을 SNS로 표현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 외에도 갈수록 젊어지네? 외모가 예뻐진, 멋있어진 나.
또 사람들과 행복한 모습들, 멋진 강연을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들, 아이들이 행복한, 또 내가 달라진 말투, 25cent ride로 내가 지구를 지금 7바퀴 반째 도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일관적으로 세월을 가지고 하나하나 쌓으셔서 트렌드에 맞게 막 추세를 쫓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걸 쌓으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SNS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뭐라고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SNS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묻는다는 거죠. 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너 머리에 쓴 게 뭐냐? 라고 묻는다든지, 이렇게 바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분은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SNS를 시켜서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SNS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SNS는 제대로 비즈니스 툴로서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SNS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기가 되는 그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시기보다는 SNS에서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것들이 딴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여러분 SNS에 2번, 3번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혹은 또 좀 더 빠르게 비즈니스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음성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